안녕하세요. 김경현입니다. 요즘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의료계와 정치권 양쪽을 좀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시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 박은식 선생님 모셨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식입니다. 네, 저는 내과 의사이면서 이번에 전 비대위원이었죠. 전 비대위원 하면서 이제 광주에 출마도 했었던 소화기내과 의사이고요. 지금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봉직의로서 소화기내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 양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억지로 인터뷰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수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게 박은식 선생님이 지금 병원 근무를 하시는데 뭐 밤에는 또 육아도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셔서 지금도 뭐 병원 옷을 입고 계시지만 이렇게 찍고 있는 거라서 제가 사실 좀 마음이 급하고 대본도 써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생생한 날것의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좀 생생하게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보통 의사분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진출하고 할 때는 뭐 의협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뭐 대변인을 하시거나 뭐 이러면서 진출을 하게 되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냥 평범한 한 의사였는데 일단 아무래도 제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고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광주에 태어나고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런 아젠다에 굉장히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의과대학으로 오면서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생각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를 보기도 하고 일이라는 걸 해보면서 마냥 이렇게 어떤 복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만으로는 이게 국가가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렵겠구나. 그것만을 추진해서는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또 이제 군의관 때 이제 직접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GOP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존하는 적을 바로 앞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국방 그리고 이제 대적관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GOP에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안에만 있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사이버대 같은데 수강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 사이버대에서 그렇죠. 법학 학사를 법학이랑 이래 뭐 이제 경영학도 좀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런 어떤 우파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책도 읽어보면서 사상이 좀 많이 우파적으로 기울게 됐었는데 이제 제가 어떤 논객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20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의정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였었죠. 그때 제가 코로나 전담병원에 있으면서 의정 갈등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제 당시에 공공의대를 추진을 했었잖아요. 공공의대를 이제 뭐 시민단체가 이제 뽑아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다가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이 공공병원이 이제 결국에는 군병원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얼마나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게 너네 군병원에서 한 번씩 다들 겪어봤잖냐. 그게 너네가 가고 싶어 하던 병원이더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서 그런 식의 글을 이렇게 쓰고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주목을 받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이 좀 셌었습니다. 그랬었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지축이었던 호남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는 좀 알려지게 됐었고 이제 선거 때 지금의 윤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때 광주에서 좀 이제 지원 유세 연설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쓰게 되고
원래 하고 있던 시민단체 활동 호남대안포럼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여러 연사들을 모셔서 이제 강연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정률성 반대 투쟁이 좀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 전에 뭐 다른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투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률성 반대 투쟁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정치권에 이제 거의 입문을 하게 러브콜을 받게 됐죠 그때. 네. 가장 먼저 제안을 받았던 게 이제 인유한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신 인유한 의원님이 하셨던 혁신위원장을 사실 좀 제안을 받았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강서구 청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을 때 18%라는 이제 큰 차이로 이렇게 지게 되면서 좀 이렇게 파격적인 사람을 영임을 하자였던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김기현 대표님과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았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큰 자리로 생각이 됐고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큰 자리로 생각이 돼서 좀 거절을 했었고. 거절하셨어요? 네네네. 네. 좀 네네. 아까워. 아니 근데 사실 제가 했어라면 오히려 더 뭔가 성과도 없이 더 좀 그냥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은 하고. 그러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영입위원 그거는 이제 병원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분들 너무 괜찮다 하던 분들을 좀 영입해가지고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재영입위원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이제 영입이 돼가지고는 이제 광주에 출마를 하게 됐죠. 네. 광주 출마는 근데 원래부터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광주 출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그런 정치인들 높게는 한독수 총리도 어떻게 보면 전주 출신이시고 그 밑에 이상민 장관 그리고 조수진 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이제 호남 출신으로서 이제 비례대표를 받은 그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호남에 좀 출마해주면은 저는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선배님들 열심히 하십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선 확률이 그런 당선 확률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노무현 같은 분들이 우파에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포기하면 사실 좀 안 되죠. 그렇죠. 같은 이제 대한민국인데 뭐 한쪽을 완전히 버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이제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분들만 이제 출마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유권자들도 더 이렇게 뽑기를 주저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서 이게 말만 그냥 글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글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말로만 하기보다 좀 실천을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보수 우파 내부에서도 비대위원까지 했던 사람이 중앙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서라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어떤 보수 우파의 어떤 가치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뭐 당연히 떨어졌고요. 당연히 떨어졌고 근데 10%도 못 받을 줄은 생각 못했는데 8점 몇 프로였나요? 근데 그랬어요. 2020년도에는 제 자리에는 광주 동나물에는 출마자가 없었고 그 2016년에는 2%를 받으셨어요. 2%. 그러면 상당히 올라간 거네요. 뭐 올라간 거라고 이제 근데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진심을 보이다 보면 또 그런데 이게 근데 저 한 사람으로는 절대 이거 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좀 여러 분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좀 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마항쟁 그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추진했던 이제 김경수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6대4 정도는 돼요. 근데 여기 호남은 진짜 9대1 만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좀 기반이 되어 있어야 지역도 발전하고 그런 것일 텐데 네.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정치 활동 같은 건 거의 안 일단 당협위원장을 승계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당협위원장이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제 이름으로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들고 모임을 갖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도 못하고요. 네. 네. 그리고 사무실 하나 차릴 수도 없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 이제 종종 이렇게 밥 사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이제 현수막 걸고 네. 당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지금은 네. 그냥 의사로 일하고 계시고. 네, 네, 네. 그러면 뭐 선생님 뭐 최근 근황이나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니까 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의정 갈등에 대해서 네, 네, 좀 네. 이야기를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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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요즘 의정 갈등이 정말 네. 이제 풀릴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네, 네. 제가 느낄 때는 사실 정치권 분들이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2,000명 증원을 실시할 때도 3월에 그거를 실시했잖아요. 네, 네. 3월에 하면은 사실 네, 의료계를 조금만 아는 분이라도 네, 네. 3월에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 그렇죠. 재계약을 하는 시기고 그렇죠. 그냥 바로 네, 사직을 할 수 새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예, 시기인데 아무리 뭐 네. 선거가 급해도 3월에 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3월에 했다. 네, 뭐 네, 이런 네. 걸 보면은 아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구나. 네, 네, 네. 제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느꼈고 네. 그 반대로 의료계 사람들도 음.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왜 저런 네. 정책을 실시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이런 음. 거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근데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의료계에도 오래 계셨고 지금도 뭐 의료 그렇죠. 의사로 일하고 네, 계시고 네, 네. 뭐 펠로우도 하시고 네, 뭐 네. 저보다 뭐 더 최근에 대학병원에 네, 네. 계셨으니까 뭐 네, 저보다도 의료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네, 것 네, 같고 네. 정치권에 대해서도 네. 이번에 뭐 선거 출마도 하시고 네. 양쪽을 굉장히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일단 그 의료 갈등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리고 선배 의사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정치권에 그래도 깊숙이 발을 담궜던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일 것 같고요. 특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그 후배분들께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고요. 선배 의사인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좀 조정을 하고 막고 그래 봤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저에 대한 어떤 걸 핑계를 조금 대자면 네. 저는 이제 그 비대위에 영입될 당시에 저의 어떤 포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님이 저를 영입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오고 칼럼도 썼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호남이 변해야 된다. 제 고향 광주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영입이 됐던 거고 그리고 저는 바로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권력은 당연히 못 가질 것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당선이 좀 그렇죠. 어려우니까. 당선이 어려우니까. 그러고 이제 한지아 의원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영입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보건의료 쪽으로 이렇게 주로는 이제 노인이라든가 사회적 네. 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재활치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두 명이 이제 의사가 들어갔는데 쿼터가 이제 그렇죠. 박은식 선생님은 그렇죠. 그 호남 쿼터로 그렇죠. 들어가시고 그렇죠. 그렇죠. 한자연님은 그렇죠. 그 의료 쿼터로 의료인으로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그 바이탈이라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약간 시궁창 같은 그런 데서 좀 그런 어떤 이게 별 볼 꼴 못 볼 꼴 다 겪어본 상황에서 이제 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과 한지아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당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할 때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비례가 한 11번, 13번 받으셨었나요? 한지아 의원님. 네. 그런 분하고 저는 광주에 출마했으니까 저를 이렇게 저의 의견이 반영될 자리가 사실 많지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내는 목소리가 좀 다르기는 했습니다. 저는 2,000명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고 그리고 잘못된 제도 때문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2월 달쯤에 특히
의사에 대한 전공에 대한 악마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의사가 얻는 수입이 굉장히 부풀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잘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참. 메디게이트 정도에서만 조금 이렇게 나오고 네. 뭐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때 이제 선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거기에만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일단 배경 자체를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윤석열 정권은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의사 프렌들리한 그런 게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처음에 이제 정호영 경북대 이제 위장관외과 담당하시는 교수님을 장관으로 네. 지명했었을 만큼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후에 어떤 그런 참모진들이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제 의대도 증원하고 이제 어떤 법률적인 의료 체계를 어떤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지금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 세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조금 방향이 애초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다. 네. 그런 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간호법이 애초에는 부결됐었잖아요. 네.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이제 정권의 지지율은 좀 낮은 상태였고 그런 면에서 의대 증원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긴 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우리- 2,000명은 좀 그러니까 그게 저기 답답한 부분인데 원래는 의료계에서도 상당 부분 한 350에서 5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자는 말을 의료계에서 사실 먼저 해왔었어요. 만약에 그 네. 정도였으면은 그렇죠. 벌써 다 해결돼서 그렇죠. 끝났을 것 맞아요. 같아요. 끝났고 네. 그리고 선거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의료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떤 형사적인 부분에서 배상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면책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수가 인상 이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했으면은 저번 총선에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2020년 때처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해피한 모습 보였더라면 이렇게 참패하고 거부권만 쓸 일은 없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원래 의료계랑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다 민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국가 정책으로서 이제 의료인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나 그냥 대충 이렇게 수업 안 들어도 시험 좀 못 봐도 그냥 진급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 지금 그거는 다 그냥 진급시켜서 그렇죠. 의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렇죠. 지금 의평원도 지금 무력화 시켜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원과 감원은 1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별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산병원 모태인 울산의대 그리고 이제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이런 데는 교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커패시티가 좀 되죠. 근데 아닌 대학은 또 아닌 대학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따져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2,000명으로 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걸 어떻게 2월 달에 할 생각을 그러니까. 2월 달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의료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인들은 이제 자기 친척들한테 너 3월 달에는 병원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인턴들 다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다 지금 판이 바뀌는 시간에 이거면은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박은희 선생님이 사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박단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께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사실 그 전에는 전의교협도 있고 서울의대 비대위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직접 그냥 용산에 연결도 많이 해드렸고 한동훈 대표님이랑 연결해드렸고 박단 대표님은 그때 그냥 서로 이제 인사만 해놓은 상태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이 참패하고 저는 이제 임현택 선생님 이제 회장님으로 이제 당선되시고
어느 정도는 그때 당시에 좀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큰 참패를 겪고 또 이제 가정적인 상황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냈었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네.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박담 비대위원장님도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분 저분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꼭 한동훈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의견을 여쭙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죠. 네. 결국에는 용산 그 행정부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어쨌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력을 가진 부분은 네. 어쨌든 그 대통령실 그렇죠. 용산이고 네. 그 정치권 쪽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의료계 쪽에서는 결국은 뭐 전공의들이 네.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뭐 의협이나 교수님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를 한다고 해도 네.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전공의 협회에서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네,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둘이 만나야 되는 거고, 의협이라든가 교수님들이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결국에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인 것 같아요. 네. 자기 거를 버리면서, 자기 거를 그만두면서까지, 자기가 피해 볼 걸 각오하면서까지 나선 분들이 결국엔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교수님들 버리기가 좀 어렵죠. 쉽지 그렇죠. 않죠. 네. 나오게 되면 이제 진짜로 이제 환자들이 다 정말 이제 네. 건강에 위해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도 그렇죠. 있을 수 법적인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전공의들과 좀 더 소통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그래요. 저는 게다가 제가 원장이 아니고 저는 봉직의인 상태이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제가 원장인 상황이 된다면 그 병원을 닫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피해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죠. 이제 피해를 직원들도 봐야 그렇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전공의 입장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잃을 게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잃을 게 없으면서도 또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시절의 1년은 나이 든 분들의 1년과는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참 저에겐 힘이 없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칼럼도 좀 다시 의료 관련해서 좀 쓰기 시작을 했고요.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양측을 다 잘 아시는 분은 네, 네. 뭐 사실 뭐 박은식 선생님이나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어쨌든 좀 역할을 제 생각에는 역할을 네, 좀 네,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 네, 네, 네. 사실 의사들은 뭐 몰라요. 그 정치권이 특히 뭐 네. 지금은 그 정치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국민의힘, 그렇죠. 특히 이제 네, 네.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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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뭐 좀 뭐랄까 뭐 국민의힘 뭐 정치 사람들도 의사들을 모르지만 의료계를 모르지만 양쪽 네, 네. 다 좀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좀 그게 이제는 전공의 분들이 예. 뭐 그것도 전공의 분들도 그렇고 의협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이 됐어요 이제. 아, 네. 이제 정치권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고 또 듣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뭔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선거법 공소시효도 이제 10월 초면 이제 다 끝나게 되고 네. 어떤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 전에 어떤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공소가 가해진다면은 네. 즉 이제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선거법 조금씩 잘못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기소가 돼버리면 정말 네. 이거는 정말 의정 활동이 힘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게 10월 전에는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뭐 조심해야 되는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최상병 이슈든 이제 여사님 이슈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내려왔을 때 정치적인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가 있는데. 네. 예. 이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10월이 되면은 전공의들이 변하는 게 있을까요?
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시계가 많이 변한다는 정치권에서의 거죠. 그런 전공의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변할 수 있다. 전공의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슈가 이제 어떤 협상이라든지 어떤 정치권이 흘러가는 어떤 지렛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가장 민생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니까 예, 그렇죠. 정무적인 거를 제외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때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타협을 하실 것이냐 이런 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네. 예상을 해봐야 될 수가 있는데 전공의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번에 거의 피의자 조사하다시피 참고인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잖아요. 내가 사직서를 냈는데 이거는 네. 그냥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수리되지 않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묶어뒀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분노가 있고 그때 당시에 전공의들 그렇게 악마화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는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인권적으로도 그 기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이번 사례가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만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협상이라는 내가 이렇게 주장해서 내 주장도 좀 들어줘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강경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유연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는 좀 교수님들이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복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복귀를 네. 했을 때 스승으로서 이제 면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의 그 사이가 맞아요. 너무 뭐 소원해졌다고 말하면 너무 약하고 이제 그렇죠. 거의 뭐 스승이 그렇죠. 아니다, 나의 제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되어버리니까 서로를 이제 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학병원 그냥 대학병원대로 그냥 PA 그냥 뽑아놓은 상태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게 특히 바이탈 영역에서의 어떤 후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미래 의사들은 점점 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러면은 이 정권은 2년 반 남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존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말 세계에서 한 1, 2등 한다는 우리나라 의료도 계속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전하기 어려울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좀 감정적으로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누구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들 예를 들면 완전히 다 철회하고 뭐 전공이 7대 요구안 학생들 8대 요구안 이거 다 받아들여지고 뭐 아니면은 저쪽이 뭐 1,500명 그대로 다 관철시킨다 한들 양쪽 다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누군가 좀 어른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제가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좀 계속해서 좀 거기에서 절충할 수 있는 안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애초에 한 35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게 2006년도에 줄였던 정원이거든요. 네. 2000년 그 의학 분업을 거치면서 줄였던 인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350명 한다는 거는 양쪽 다 그냥 원점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쪽에서는 한 30년만의 증원을 그래도 이뤄 놓긴 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래 옛날에 줄였던 거니까 다시 이렇게 350명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이제 과학적인 추계 기구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자. 이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양쪽이 너무 다 강경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뭐 저는 사실 350명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뭐 어쨌든 그건 제 의견이고 그걸 네네네. 지금 뭐 논쟁할 일은 아니고 네네네.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사실 그 정도가 최선인 것 같긴 해요. 느낌은 네네네. 양쪽에서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네네. 것은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증원 자체를 전혀 찬성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제 다른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고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의료인인 사람이 다른 분야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과지만은 수학과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건 이주영 의원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내과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공의 수련이라든가, 전공이 진짜 4년 동안 뭐 내시경을 잡아보나, 뭐 초음파를 잡아보나 이런 걸 못하고 계속 병동만 돌고 끝나는 이런 현실, 그리고 바이탈에서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성형외과 의사도 진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진출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시장이 커나갈 수 있고 네. 할 수 있게 하려면은 각 분야별로 다 진출을 하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료인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증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 단순히 의료만 따지고 보면은 결과값을만 놓으면은 적은 의사로 좋은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죠. 돈도 적게 들고. 네. 그러나 의료만 보면 그렇지만 의료 외적인 분야에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리고 정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더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저는 네.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뭐, 사실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 지금 박은식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바로 들어가셔야 하고. 돼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네. 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영상이 좀 어색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 이제 곧 들어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좀 뭐 후배님들 아니면은 국민 여러분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한 몸 더 바쳐서라도 좀 막았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 그리고 죄송함이 남고요.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그리고 특히 후배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분노는 정말 누구보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의료를 더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답답하고 열받고 하겠지만은, 또 정치와 별개로 또 이제 대한민국은 또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좀 보시고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을 잠깐 놓으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그런 큰 변동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어요. 연락을 돌리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어떤 비밀 내에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건강,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되는 그런 발전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냥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료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지금은 제가 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호남이란 영역을 지역을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가. 그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지역 감정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언론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그 말인즉슨 거의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경상도 그쪽 영남 지역도 이제는 그게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어요. TK는 이제 민주당이, 예전에는 김부겸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오면은
의석도 가져가고 이제 구미에서는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에서 이제 네. 민주당 시장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그쪽도 완전히 돌아서고 이번에 또 이제 PK가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뭉쳐주면서 이제 지역 구도가 더 강화가 돼 버렸는데 이걸 언젠가는 좀 깨트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인 전선은 정치적인 거는 결국에는 본인의 이득의 총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지방은 지금 지방끼리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즉 영남과 호남끼리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이 소백산맥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이 전선이 형성이 되는다 생각을 해요. 모든 면에서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지방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영남과 호남이 힘을 합쳐야지 더 이상 그 예전에 그 해묵은 그런 감정으로 실리적인 선택을 저버리고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 옳은 방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료인분들께서 시청을 하시겠지만 아닌 분들 그리고 의료인분들 결국에는 다 유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할 때 좀 더 합리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거든요. 제가 출마했던 지역이 네. 동나무, 광주 동나물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광주 기독병원이 3개가 다 있어요. 네. 광주 전남에 3개 병원이 딱 수련병원인데 근데 그 수련병원 넘버 1, 2, 3가 다 제 지역구에 있었거든요. 네. 의료인들이 많았어요. 의료인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광주에 내려간다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이렇게 나서 응원을 해주시던 분들이 그 2,000명을 두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표를 줄 수가 있냐. 이 국민의힘 망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주영 의원님 계시는 이제 개혁신당에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네. 더 분노를 하신 분들은 이제 조국이 왠지 더 잘 싸워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조국 신당에 그렇게 지지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 푼도 보전을 못 받고 이제 끝났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의료인들을 통해서 어떤 호남 보수의 그런 기반을 좀 닦아놓고 네트워킹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 저는 약간 전의를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그분들께도 죄송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제가 이 정도인데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학생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사태를 좀 제 힘을 좀 다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네. 나와주셔서. 아니요, 저는 이 김경렬 이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고 그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육아를 좀 해야 돼가지고 밤에는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든 마당에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영광이시고 제가 또 부산 갈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더 찾아뵙고 못다한 얘기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홈그라운드에서 한번 제대로 찍는 걸로 오늘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때 한번 제대로 찍는 걸로 하고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